주토피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이해라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이 나만의 파이프라인 구축에 굉장히 노력 중이시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지만 배당주 투자로 월급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든 분이 계셔서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현영준 작가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저는 네이버 경제 분야 인플루언서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배당 성장주로 은퇴하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배당 성장주 투자 불변의 법칙이란 책을 출간한 10년차 배당 성장주 투자자 현영준이라고 합니다. 투자 성과를 전해주세요. 투자를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는 배당 성장 투자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여러 투자 방식들을 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시드머니가 2015년이 됐는데 시드머니가 1억 정도였어요. 아, 2005년에는 어느 정도로 시작하셨던 없었죠. 건데요? 그냥 그냥 2005년에 시작을 이제 하셨고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일을 하면서 또 돈을 모으고 아끼고 그 돈으로 투자를 계속 한 거죠. 뭐 1억도 적지 않은 돈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열심히 벌고 아끼고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오히려 원금에서 손실이더라고요. 그리고 기회비용을 따지면 더 그 손실폭은 컸고요. 근데 이제 우연히 이제 2015년 결산배당금으로 460만 원이 발생이 됐어요.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갔던 주식이 이제 고배당을 하면서 46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발생하면서 배당주에 관심을 갖게 됐고 더 확장돼서는 이제 배당 성장주가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배당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시드머니는 20억 이상으로 증가를 했고 그리고 배당금은 1억 이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주를 투자를 하신 그 포트폴리오에 구축하신 원칙이 있을 것 같아요. 대원칙이요. 근로소득을 최대한 높이고 지출은 줄여서 투자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 그게 가장 기본 원칙이고요. 그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꾸준히 좋은 배당 성장주를 매수하는 건데 좋은 배당 성장주라고 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도 나에게 가장 많은 배당 수익을 돌려줄 그런 배당 성장주를 좋은 배당 성장주라고 하거든요. 그런 배당 성장주에 꾸준히 투자를 하게 되면 주가의 하락과는 상관없이 나의 여유 현금 흐름은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주식수가 늘어나고 그 주식에서 주는 배당금이 계속 증액되고 또 배당금도 재투자를 하게 되면은 더 빨리 시드머니와 배당금이 늘어나면서 내 생활은 계속 여유로워지고 또 그러한 투자를 내가 이제 단기적으로 운영할 자금이 아니라 노후까지 가져갈 장기적인 자금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주가가 하락해도 손실을 보고 이제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하락과는 상관없이 내 경제적인 여건은 계속해서 나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주가가 상승하지 않아도 괜찮고 계속 좋아지고 주가가 하락해도 계속 괜찮은 그런 이제 이기고 시작하는 투자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도 주가 대비 뭐 4, 5%의 합리적인 배당 수익을 주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기업이 성장하면서 배당금이 증액되는 주식이다. 라고 하면은 주가가 계속 하락하거나 정체하지만은 않을 거거든요. 결국에는 어느 순간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이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게 되면서 정말 짧은 기간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나의 시드머니는 급증을 하게 되고 또 급증한 시드머니를 다른 배당 수익이 더 높은 배당 성장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또 배당금이 급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몇 번 반복하게 되면은 시드머니와 배당금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증액되는
네,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시장 변동이 좀 뭐 뉴욕 증시도 그렇고 좀 큰 상황에서 네. 이 배당주 투자 전략은 그냥 원칙대로 그냥 고수를 하면 되는 건가요? 원칙은 고수를 하는데요. 그 기업의 상황 그리고 그 산업의 상황은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이제 뭐 글로벌 정세의 변화도 심하지만 산업의 변화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상했을 때는 앞으로 연평균 뭐 10%, 20%, 30%까지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산업, 그런 기업들이 어느 순간 성장률이 10%도 성장을 못할 것 같다. 굉장히 성장이 정체될 것 같다라고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기업이나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뭐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나 배당도 꾸준히 체크를 하고 비교를 하면서 과연 어떤 주식이 나에게 중장기적으로 가장 많은 배당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끊임없이 비교 판단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이 포트의 해외 그리고 국내 투자 비중을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꾸리고 계세요? 제 금융자산 비중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국내 주식이 국내 배당 성장주가 79%, 그리고 해외 배당 성장주가 1%, 그리고 나머지 20%는 원화 CMA, 달러 RP, KRX 금연물,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현금성 자산이나 대체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9% 정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국내 기업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소수의 국내 기업이 배당 성장주로서의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해서인데요. 일단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이렇게 주식 시장만 놓고 보면은 미국 증시를 더 선호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뭐 사업의 안정성이라든지 성장성도 한국 증시 대비해서 높고요. 그리고 명확한 주주 환원 정책도 갖고 있고요. 소수의 한국 기업들 중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업의 안정성, 성장성도 높고요. 이 말은 이 내수 중심의 사업 구조가 아니라 이미 글로벌 사업 구조, 즉 해외 생산 비율도 굉장히 높고 해외 판매 비중도 높아서 글로벌 기업 못지않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서 안정성과 성장성이 높고 또 명확한 이 주주 환원 정책도 갖고 있어서 미국 기업들 못지않은데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현재 주가 대비 이 기업이 내는 순이익의 비율과 그리고 주주에게 환원하는 배당 수익의 비율을 고려했을 때 미국 기업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배당 성장주 투자 차원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주식들이라고 판단을 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좋은 배당주의 기준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선 답변에서 간략하게 좀 힌트를 얻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좀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세요? 흔히들 이 고배당주랑 뭐 배당 성장주 요거 개념도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고배당주는 이제 지금 당장 주가 대비 많은 배당 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지속성과 성장성 측면에서는 의문점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배당 컷을 막 갑자기 당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좋은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고배당주로 유명했던 AT&T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기존에 주던 배당금 수준에서 굉장히 많은 배당 컷을 했고 그 때문에 AT&T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배당 수익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가도 크게 하락하면서 손실까지 주가로 인한 손실까지 보게 되었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역성장 하거나 정체할 우려가 있는 주식이고요. 그리고 배당 성장주는 현재 주가 대비 배당 수익은 고배당주보다 낮지만 뭐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지만 뭐 일단 낮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실적이 성장하면서 배당금도 그에 비례해서 증액하는 주식을 배당 성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 성장주는 고배당주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지금은 낮지만
앞으로 실적이 성장하면서 배당 수익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지속성과 성장성을 품고 있는 네. 배당주를 잘 골라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네. 그 고르는 방법을 몰라서 헤매시는 거거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을 확인해야 되는 거. 이 확인하는 거는 일단 확인하는 건 간단한데요. 이제 현재 주가 대비 최근에 이 기업이 올린 순이익 그리고 지급한 배당금으로 놓고 계산을 하면은 네.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고 약간 어려운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의 순이익과 앞으로 올해의 순이익과 배당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예. 네. 이 기업, 이 산업의 성장률이라든지 그리고 이 기업의 자체 가이던스 그리고 증권사의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오는 예상 실적 그리고 이제 다양한 뉴스들을 통해서 이제 올해 실적 그리고 올해 배당금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적용해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현재 수준의 이 이익과 배당금을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안정성 부분인데, 이 안정성을 체크할 때는 지금까지의 실적 추이, 지금까지 이 기업이 5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의 실적 추이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현재 재무 상태, 뭐 부채 비율, 그리고 유동 비율, 그리고 현금 흐름은 어떠했는지를 체크하면은 대략적으로 이 기업이 현재 수준의 이익과 그리고 배당금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안정성 여부가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이 그러면 과연 이 기업이 앞으로 실적이 성장한다고 하면은 성장하는 실적에 비례해서 배당금도 증액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체크하는 이유는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익에 비례하는 배당금을 지급을 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최대 주주의 상황에 따라서 이익은 증가를 해도 배당금은 증액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기업이 공시한 배당 정책, 뭐 순이익의 몇 프로를 배당을 하겠다, 잉여 현금 흐름에 몇 프로를 배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배당 정책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은 배당 성향, 지금까지 그 기업이 이익 대비 어느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을 해왔는지 하는 배당 성향, 그리고 최대 주주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럼 앞으로의 연평균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가장 처음에 설명했던 올해 예상 실적과 배당금을 예측하는 부분과 비슷한데,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의 산업의 성장률, 이건 이제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해당 산업의 앞으로의 성장률을 이제 검색하면은 여러 이 시장조사 기관이나 뭐 연구 기관에서 전망한 성장치들이 나와요.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리포트들도 앞으로 이제 2년까지의 이 실적 추정치들을 다 정리해서 공유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그리고 이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가이던스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예상되는 뭐 실적의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도 공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랑 자기가 별도로 이제 뉴스 등을 체크하면서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을 구합니다. 그럼 이 수치들을 이제 저는 배당 성장주 관리 툴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이 수치들을 이 툴에 넣으면은 현재의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의 배당 수익률과 누적 배당 수익률이 자동적으로 변동되는 주가와 함께 계산이 돼가지고 수치로 나와요. 그럼 저는 이제 수치를 보고 과연 중장기적으로 어느 배당 성장주가 나에게 가장 많은 배당 수익을 가져다 줄지 비교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배당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배당 성장주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배당주 투자할 때 고민되는 게 배당 자체랑
또 이 시세 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당률은 높아도 이게 주가가 확 떨어지게 되면 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 손실이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저도 오랫동안 이제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고민은 전형적으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분들이 하는 고민이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해서 손실 보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즉 주가가 하락해서 계좌는 이제 마이너스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포지션을 구축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배당금이 계속 증액되면서 이 배당금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금이라고 하면은 일시적인 마이너스에 상관없이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거래하는 가격일 뿐이고 네. 그 주식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배당금은 계속 늘어나면서 나의 현금 흐름을 계속 여유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주가의 하락과는 상관없이 마음 편하게 주식을 보유해 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배당금이 정체하더라도 현재 합리적인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또 앞으로 지속해서 배당금이 증액될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정체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네. 주가가 대략 15만 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주가가 15만 원이라고 하고 현재 연간 배당금이 12,000원 수준이에요. 네. 그럼 만약에 현대차가 앞으로 매년 배당금을 현재 수준에서 한 5% 정도 증액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예를 들면 올해는 12,000원인데 네. 내년에는 5%가 증액된 12,600원을 증액하고 점점 5%씩 증액된 이 배당금을 지급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네. 매년 만약에 360만 원씩 투자를 하고 배당금을 재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1년 차이는 360만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총 배당금은 28만 8천 원이 되거든요. 예. 배당 수익률이 8% 정도여가지고. 근데 이게 배당금이 재투자되고 매년 이 배당금이 5%씩 증액이 된다고 하면은 10년 차에는 시드머니가 4,890만 원 정도가 되고 배당금은 57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또 계속해서 증액이 되면서 20년 차에는 시드머니가 3억 2,700만 원이 되고 배당금은 6,624만 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그냥 주가가 쭉 정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매년 360만 원이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도 20년 후에는 연간 배당금으로 6,624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경제적 자유 수준에 도달했을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거든요. 현 시점에 우리 이제 주토피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배당 성장주를 좀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네. 눈여겨보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국내 주식의 79%를 투자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75%를 현대차 우선주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책에서도 많이 예시로 들으셨던데. 네, 맞습니다. 5%나 가지고 계시는군요. 예. 네. 75%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건 뭐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산업의 변동성도 크고 기업의 변동성도 요즘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는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배당 성장주의 조건 중에서 계속해서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성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일단 현대차는 더 이상 이제 한국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산 비중도 해외 생산 비중이 이미 60%를 넘었고요. 그리고 판매 비중은 해외 판매 비중이 이미 80%를 넘은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확고한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뭐 품질, 디자인, 가성비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재무 상태도 안정적이고 또 명확한 주주 환원 정책을 갖고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의 35%를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는데 25%는 현금 배당을 하고 10%는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익 수익률이 대략 3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8% 정도고요. 네. 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수치인데요. 보통 우리가 미국의 배당주들 뭐 10년, 20년, 30년 동안 배당금을 꾸준히 증액해 왔다고 하는 뭐 배당킹, 배당 황제주 종목 같은 그런 것들이 보통 이익 수익률이 10%가 안 되고 5%에서 10% 사이고 배당 수익률은 2%에서 3% 사이예요. 이 말은 내가 해당 주식에 해당 뭐 미국의 배당킹, 배당 황제주에 1억 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그 배당킹, 배당 황제주 종목은 대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순이익을 내고 그 중에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차의 이익 수익률 30%, 배당 수익률 8%는 내가 현대차에 1억 원을 투자하면 현대차는 그 중에서 1억 원 중에서 대략 한 이제 3천만 원에 1억 원으로 3천만 원의 이익을 내고 그 중에서 8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TSR이 35%이기 때문에 대략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는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거죠. 자사주 매입을 한 주식은 배당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한 만큼 다음에는 주당 배당금이 이제 더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현대차의 이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에다가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성도 글로벌 기업들 못지않고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도 명확해서 앞으로 이 순이익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면은 그에 비례해서 배당금도 계속해서 증액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놓고 앞으로의 연평균 성장률을 대략 한 5% 정도라고만 가정을 하게 되면은 10년 후에 배당 수익률은 대략 13% 정도, 20년 후에 배당 수익률은 한 21%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10년 동안의 누적 배당 수익률은 103%, 20년 동안의 누적 배당 수익률은 271%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뭐 정체하더라도 아니면은 뭐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나에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장 많은 배당 수익을 안겨다 줄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려되는 점들도 당연히 있죠. 지금 일단은 미국의 뭐 관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추격을 해오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 분야에서 현대차가 굉장히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데 저의 관점은 그런 부분에서도 잘할 확률과 못할 확률이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 전기차가 굉장히 빠르게 추격을 해오고 있지만 보통 중국 전기차들은 중저가 시장에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이오닉 9이라든지 EV9 등을 통해 가지고 이 고가 라인의 포지셔닝을 일단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중국 시장 다음으로 전기차 시장이 크고 성장하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전기차에 굉장히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가 가진 그 압도적인 가성비가 미국이나 유럽에 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현대차도 그에 맞춰가지고 이 저가 전기차 라인업도 지금 많이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EV4라든지 앞으로는 이제 EV2도 나올 계획이고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중국 전기차와의 이 경쟁에서 현대차가 뭐 우려처럼 밀릴 가능성도 있지만 성공적으로 경쟁을 잘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관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 관세가 뭐 10%, 25% 부과되면은 현재 현대차의 순이익에서 뭐 적게는 20%, 크게는 이제 40%까지 이 다운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대차가 미국 생산량을 굉장히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로비를 해나가고 있어요. 투자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의외로 이 관세로 인한 이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 관세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현대차의 주가 대비 이익 수익률이 30%라고 했잖아요. 네. 이익 수익률이 만약에 뭐 2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최저 배당금으로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분기당 2,500원씩이요. 이게 현재 현대차 우선주 주가 대비해서는 대략 6% 후반대의 배당 수익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은 혹시나 현대차의 그 순이익률이 많이 깎인다고 하더라도 연간 6.8%라는 적지 않은 이 배당 수익, 안전마진을 확보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로보택시에서 뒤처진다는 그런 우려는 이 부분이 저도 굉장히 가장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기술적으로 뒤처진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현대차가 자율주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 모셔널이라는 기업에서 이 전략을 크게 선회해서 지금 이제 웨이모라든지 테슬라가 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걸로 전환을 했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팔로워로서 굉장히 열심히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전기차의 추격도 만만치 않아서요. 근데 또 이 반면에 또 기대되는 점은 현대차가 지금 연간 1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거의 이제 순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의 미래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소차 그리고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분야에서도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중심이 된 로봇 사업 그리고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라고 하죠. UAM 사업 이런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이 큰 이런 사업들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분야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성장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앞으로 꾸준히 안정적인 성장 아니면 의외로 예상 밖의 빠른 성장을 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모두 감안을 했을 때는 현재 현대차 우선주가 가져다주는 배당 수익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최애가 뭔지는 알게 됐고 그 나머지 4%도 궁금한데 이거 비밀이에요? 아니요,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의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여기는 이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어떻게 보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굉장히 우려가 굉장히 과도하고 또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 대비 이익 수익률이 25%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6.5% 수준으로 배당 성장주로서는 매력적인 수준이고요. 그리고 한국엔컴퍼니가 이익 수익률이 22.7%, 배당 수익률이 6.2%. 그리고 HL홀딩스가 이익 수익률이 14%, 배당 수익률이 5.4% 정도가 돼서 이 자동차 섹터에서 이러한 배당 성장주들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자동차 섹터를 제외하고 오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익 수익률이 14.7%, 예상 배당 수익률이 5.3% 수준인데 굉장히 글로벌 식품 사업에서 글로벌 확장을 잘 해나가면서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면서 괜찮은 배당 성장주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JS 코퍼레이션이라고 이 패션 분야에서 뭐 게스라든지 갭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패션 기업의 OEM, ODM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이익 수익률이 40% 수준으로 굉장히 높고요. 배당 수익률도 5.8%
수준으로 높은 편이어서 네. 관심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올해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가 이제 방산업, 조선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방산업과 조선업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배당 성장주를 얘기한다면은 이 조선업 쪽에서는 HD 현대, HD 현대가 2025년 예상되는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는 이익 수익률이 대략 16.8% 정도, 그리고 예상 배당 수익률이 4.8% 정도로 조선주 중에서는 배당 성장주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편이고요. 예. 그리고 방산 분야에서는 한화 지주회사 중에서도 사무비, 여기는 이제 이익 수익률이 대략 한 8.5% 정도,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4.4%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미국 주식 중에서 관심 갖는 배당 성장주가 궁금하다면은 게스, 그리고 화이자, 그리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이 세 개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예. 게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대비 이익 수익률이 18%, 그리고 예상 배당 수익률이 12.3%로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익 수익률이 11.7%, 그리고 예상 배당 수익률이 6.5% 정도. 그리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는 이익 수익률이 11.3%, 예상 배당 수익률이 4%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기업들이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연평균 한 5% 이상씩은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괜찮은 배당 성장주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 기업들이 그냥 일반적인 고배당주들처럼 만약에 성장을 못하고 정체하거나 역성장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이 중장기적으로는 덜 매력적인, 매력이 없는 그런 고배당주로, 일시적인 고배당주로 전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제가 얘기한 기업들의 현재 수치만 보지 말고 성장성은 이 주토피아 구독자분들이 직접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배당 성장주 투자를 하면은 꾸준히 공부를 하고 꾸준히 일을 하고 소득을 키우고 지출을 아끼면서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게 습관이 되면서 갈수록 이제 통찰력이 깊고 또 인내심도 커지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그런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배당 성장주 투자 불변의 법칙을 출간을 한 것도 이 시중에서 이 배당 성장주 투자를 다룬 책이 없어서 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배당 성장주 투자 관련해서는 유일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1,500개 기업 이상의 기업을 분석하고 직접 투자를 하면서 제가 실제 투자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투자 방법들이라든지 투자 툴을 굉장히 쉽게 따라서 쉽게 공부하면서 따라 할 수 있게 정리를 해뒀어요. 네. 제가 실제 운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관리 툴도 QR코드를 통해서 공유를 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리 툴까지 직접 활용을 하면서 투자에 적용하기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배당 성장주 투자, 그리고 제 책 이 배당 성장주 투자 불변의 법칙이 이 주토피아 구독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배당 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아지는 그날을 맞이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현준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